동의보감에도 녹용이 나와 있듯이 동의보감에 아주 오래전부터 녹용은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녹용의 효능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생정보수, 조양익혈, 강근검골이라는 이제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네. 정, 혈, 근, 골 이렇게 해서 한의학에서 중요시하는 성분들을 보충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녹용은 허로를 치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허로는 요즘 얘기로 하면 큰 병 후에 몸이 쇠약해진 상태나 만성 피로증후군, 그리고 면역력 저하, 허약 체질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녹용은 체력을 보강시켜줄 뿐 아니라 몸의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병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줘서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약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허한 사람의 보약으로 많이 쓰는데요. 녹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보약의 효과를 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용은 다른 약재와의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은 편이어서 예전부터 보약 처방할 때 녹용을 가감해서 이렇게 많이 썼었습니다. 녹용이 워낙에 좋은 약재다 보니까 주의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꼽아보자면 네. 자궁 수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산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녹용을 어느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염성 질환이나 피부 화농성 질환의 염증 극성기에는 가능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이제 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사하고 있을 때는 또 장염이 있을 때는 녹용을 좀 이렇게 안 드셨다가 나중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녹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 그 크기에 따른 어떤 효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녹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슴의 뿔을 얘기하는데요. 이 머리를 뚫고 나오는 뻗어나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부위인 그 끝부분이요.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 마련된 사진을 보시면 저 맨 윗부분부터 분골,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그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효과 역시 분골이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맨 윗부분, 그 분골의 맨 끝부분을 분골팁 혹은 기름 분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극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도 아주 좋고 물론 그 가장 비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녹용은 네. 뻗어나가는 성질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처럼 이 뻗어나가는 녹용의 기운을 흡수해서 키도 역시 쭉쭉 자랄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네. 이외에 녹용이 또 다른 어떤 효능이 있다고 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특히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와 같은 정신지체 혹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와 같은 질환에도 앞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보양 그 양기를 보여주는 이 약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사실 인삼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저희가. 그 인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새는 시중에서 이제 홍삼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들도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녹용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인삼과 같은 양기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재를 사용하시면 그 효과를 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녹용이라고 하면 숫사슴의 뿔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숫사슴에 자라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혈관이나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뼈라고 하면 보통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말랑말랑한 부분입니다. 이 녹용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에도 굉장히 다용하고 있는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녹용 같은 경우는 이 뻗어나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혈을 다 보호해주고 또한 양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이 너무 더딘 아이들이나 또한 기혈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나 혹은 또한 이제 기혈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모들이나 아니면
그 허약 체질에 힘든 사람들 중에서 비뇨 생식기가 약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몽정이나 하열이나 혹은 요실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도 많이 활용하는 약재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진단에도 네. 굉장히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녹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산후나 혹은 유산후일 텐데요. 산후나 유산후에는 기혈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어 있고 또한 체력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혈을 다 보해주고 양기까지 보충해주는 녹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또 제가 비뇨 생식 기계를 보충해주는데 녹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손상된 자궁이나 상처 입은 조직들이 세포가 재생하고 또한 조직이 살을 아물게 하고 이런 데 녹용이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녹용을 쓰실 때 이제 출산 후에 안 그래도 살이 쪄 있는데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실 녹용 자체는 굉장히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동물성 약재라고 해서 무조건 살찌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함께 들어가는 약재가 식욕을 좀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원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들어가는 처방 자체를 잘 조절해서 하시면 될 거고 오히려 녹용은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기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기혈이 부족해서 붓거나 혹은 더 대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녹용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더 도와준 효과가 있으니까요. 함께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출산 후에 많이 사용하는 한약이 네. 이제 사물탕 혹은 군기탕 혹은 군기조혈음 이런 이제 어혈을 풀어주면서 보혈하는 약재들인데요. 녹용이 양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훨씬 더 혈을 보충해 주었을 때 그것을 잘 순환시키게 하고 혈류를 더 원활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용의 이 부위별 맞아요. 분류를 말씀을 네. 해주셨죠. 네, 그 부위 중에서 녹각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밑에 있는 아. 딱딱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네. 녹용은 그 위에 말랑말랑하고 세포가 자라고 있는 부분이라면 녹각은 이미 각질화되어 있고 골질화되어 있어서 딱딱하고 구멍도 숭숭숭 뚫려 있는 이 뼈로 되어 있는 조직을 말해요. 물론 이제 가격도 당연히 녹각이 더 저렴하고 영양 성분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대신 녹용이 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면 거꾸로 녹각 같은 경우는 이 관절염이 있거나 뼈가 약한 부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더 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녹용을 꼭 전문의가 상담을 하셔서 드셔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녹용들을 그냥 사셔가지고 녹용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녹용은 다른 약재들과 혹은 처방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하니까요. 반드시 자신의 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으니까 원장님과 꼭 상의하셔서 원장님의 처방 아래 드시기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네. 녹용은 크게 러시아산, 메와록, 깔까리와 뉴질랜드산, 국산, 알래스카산으로 분류되며 이 순서로 등급이 달라집니다. 맨 아래가 원용에 해당되고요. 이런 국산 녹용은 대부분 사육되기 때문에 하품으로 분류가 되지만 국산에서도 방목하여 키운 사슴의 뿔은 최상급, 즉 원용보다 더 상급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녹용을 잘 감별해야겠죠. 제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뉴질랜드산입니다.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잘린 단면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면 뉴질랜드산 녹용입니다. 두 번째, 메와록은 털이 없고 크기가 작습니다. 같은 등급의 깔깔이는 털이 거칠고 뻣뻣합니다. 세 번째, 알래스카산인데요. 이것과 원용의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산은 원용에 비해 기름기가 많고 분골 부위가 비교적 납작합니다. 녹용은 강장의 대표적인 약재로 사용되고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포유류에서 1년 주기로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유일한 유기질이기 때문입니다. 녹용은 전통적인 사용에서도 아시다시피 강장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동물 연구에 따르면 녹용을 주입한 쥐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임신한 동물의 새끼의 근신경 발달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녹용의 항피로 작용에 대한 연구도 몇몇 존재하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녹용 추출물이 신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수면 및 식용을 개선시키며 근피로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 녹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분골이 근골격계와 관련된 유전자 표현을 상향 조절했으며 골 대사에 있어서도 골다공증성 실험 모델에서 뼈의 강도와 무게를 증가시켰다고 보고됐습니다. 녹용은 기본적으로 더운 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등의 증상으로 열이 날 경우에는 녹용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